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다 들었어. 민준 아저씨랑 그런 거 맞아? 오서진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2년째 살아온 집이었는데 그날따라 공기가 달랐어요. 마치 오래된 가구 사이에서 처음 보는 균열이 드러난 것처럼. 딸의 문자는 세 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말은 하나였습니다. 너 나쁜 사람이야. 서진은 눈을 감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기울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식탁 위에서 오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개월 전 어느 저녁으로 아직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으로 그럼 지금부터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서진은 그 시간이 되면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냉장고를 열고 도마를 꺼내고 냄비를 올리고 오래 반복한 동선이었으니까요.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했습니다. 이 집에 처음 온 날 시어머니가 말했었죠. 우리 현우는 된장찌개를 좋아해. 서진은 그날 이후로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대파를 썰다가 손끝을 살짝 베었습니다. 피가 한 방울 맺혔어요. 입술로 빨고 다시 칼을 집었죠. 남편이 오기 전에 밥을 다 차려야 했으니까요. 냄비 속 국물이 끓기 시작할 무렵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2번 났습니다. 두 사람이었어요. 야, 들어와. 우리 집이 더 편하잖아.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가스불을 낮추며 거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현우 뒤로 김민준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회색 재킷, 조용한 표정. 그 사람은 늘 저런 얼굴이었죠.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삼킨 것 같은 늘 한 박자 늦는 얼굴. 저녁은 먹고 나왔으니까 오래 있을 수는 없어. 에이, 술 한 잔만. 서진아, 안주 좀 내와. 현우가 아무렇지 않게 불렀습니다. 서진아. 손님 앞에서도 반말이었어요. 여보라는 말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을 때 민준이 소파에 앉지 않고 거실 한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피아노였습니다. 짙은 갈색 원목, 뚜껑은 오래전부터 닫혀 있었죠. 그 위로 먼지가 고르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은 먼지였어요. 민준이 그쪽으로 한 발 다가갔다가 멈췄습니다. 손을 뻗으려다 거두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죠. 피아노에서 눈을 떼는 순간 그 시선이 서진을 스쳤습니다. 정확히 한순간이었어요. 서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이 술을 마시는 동안 서진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대화를 덮었어요. 그 소리 속에 있는 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서진은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작은 음악 학원이었지만 건반 앞에 앉아 있으면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가 말했죠. 학원은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거기서 나오는 돈이 얼마라고. 그만해도 된다는 말. 처음엔 배려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었죠. 그날 이후로 피아노 뚜껑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무렵 민준이 일어섰어요. 나 먼저 간다. 서진은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멈춤이 있었습니다. 나가던 발걸음이 현관 앞에서 잠깐 머문 것을 서진은 분명하게 들었어요. 몇 초였을까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현우는 혼자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나왔어요. 나 먼저 들어갈게요. 응, 먼저 자. 눈도 들지 않았습니다. 잘 자라는 말도 고생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런 말을 기대해 본 적이 없었으니 서진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이라는 건 기대가 있을 때 생기는 것이니까요. 침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거실에서 현우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진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와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로 오래전에는 이 얼굴이 좋았습니다. 웃음이 작고 사람을 끌어당기던 남자. 그게 좋았죠. 지금은 그냥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낯선 사람. 서진은 조용히 담요를 꺼내 현우를 덮어주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몸에 밴 습관. 돌아서려는데 소파 옆 바닥에 현우의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우려고 손을 뻗는 순간 화면이 켜졌어요.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미리 보기였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그런데 메시지 첫 줄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짚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아무 소리 없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그 5글자가 눈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손을 들어 허공의 피아노 건반을 짚었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소리 없는 건반이었습니다. 그래도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22년을 같이 산 사람에게 투명 인간이 된다는 건 익숙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척 하는 것일까요? 서진은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오래 반복한 일이었으니까요. 몸이 먼저 움직였죠. 넥타이 매듭을 고쳐 잡는 순간 뭔가 스쳤습니다. 냄새였어요. 현우의 채취 아래 얇게 깔린 것. 달콤하고 무거운 향. 여자 향수였습니다. 서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러나 들키지 않으려 다시 움직였습니다. 매듭을 정리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고마워. 현우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진 쪽을 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손끝이 아직 그 냄새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탁 바구니였습니다. 서진은 셔츠를 하나씩 꺼내 뒤집기 시작했어요. 목 뒤 얼룩이 있으면 미리 문질러 놓아야 잘 빠지니까요. 3번째 셔츠였습니다. 칼라 안쪽 베이지빛 자국.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립스틱이었습니다. 서진이 쓰는 색이 아니었어요. 서진은 립스틱을 거의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펄이 섞인 베이지 계열.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색이었죠.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머릿속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셔츠를 바구니에 다시 넣었어요. 나머지 빨래를 마저 뒤집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서진이 밥을 차리는 동안 현우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서진은 반찬을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세탁 돌렸어요. 응. 셔츠 세 번째 거 칼라 안쪽에 뭔가 묻어 있던데. 현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어디서 묻었는지 모르겠네. 그냥 빨아. 태연했습니다. 완벽하게 태연했어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국을 떴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혜란의 꽃집은 마포구 골목 안에 있었어요. 혜란은 서진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서진은 웃으려다 말았어요. 국화와 안개꽃 냄새가 섞인 좁은 가게 안 서진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혜란이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말해. 현우 씨 셔츠에서 립스틱 자국 나왔어. 향수 냄새도. 혜란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됐어? 모르지. 내가 언제부터 못 본 건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서진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보지 않으려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냄새도, 늦은 귀가도, 핸드폰 메시지도 전부 모른 척 지나쳤던 것들이. 어떻게 할 거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어요. 이혼 생각은 해봤어? 그 말에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혼.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금방 다른 것들이 따라왔습니다. 이 집 현우 명의, 통장 현우 명의, 22년 동안 이름 하나 없이 살아온 서진. 기억해? 결혼할 때 그 서류. 혜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진의 입술이 가볍게 닫혔습니다. 혼전계약서였어요. 결혼 전에 사인했습니다. 현우 아버지 측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였고 서진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서진은 29이었습니다.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냥 사인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거의 없다는 거 알지? 응.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꽃집 안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국화 한 다발이 물통 안에서 조용히 흔들렸어요. 모르겠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어요. 혜란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서진아. 응? 민준 씨는 알아? 현우 씨가 이러는 거. 서진의 발이 잠깐 멈췄어요. 왜 그 이름이 나왔을까요? 왜 그 질문이 가슴 한켠에 조용히 박히는 걸까요? 모르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진은 걸으면서 혼전계약서를 떠올렸어요. 그 서류에 사인하던 날 민준에게 전화가 왔었죠. 잘 살아요. 단 3글자였습니다.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끊었습니다. 그것이 서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번호를 누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의 비밀번호를 바꿀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가? 이 집에서 나갈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가? 혼전계약서에 사인한 날부터 이 집은 서진의 집이 아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 썼습니다. 셔츠, 립스틱, 칼라 안쪽, 베이지 펄.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서진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한 일이었다는 걸.
흐린 오후였습니다. 서진은 혼자였어요. 현우는 출근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날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 기록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어요. 셔츠, 립스틱, 향수 냄새, 새벽 2시 귀가, 화장실에서 전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나란히 놓고 보니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운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계속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눈이 피아노로 갔습니다. 며칠 전 민준이 그 앞에 서서 멈추던 장면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서진은 일어서서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으로 뚜껑 위 먼지를 닦았어요. 그러다 악보 선반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뭔가 닿았어요. 낡은 악보집이었습니다. 갈색 표지가 발에 있었고 모서리가 눌려 있었어요. 서진은 소파로 돌아와 표지를 넘겼습니다. 안쪽 면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힘있고 단정한 글씨. 당신이 치는 소리가 듣고 싶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알 수 있었어요. 손끝으로 그 글씨를 한번 쓸었습니다. 22년이 지났는데도 연필 자국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사할 때도 살림을 정리할 때도 피아노 선반 안쪽에 밀어넣은 채 가지고 다녔어요. 왜인지 스스로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초인종이 울린 것은 그때였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서진은 악보집을 소파 쿠션 뒤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빨라서 자신도 모르게 멈췄어요. 왜 숨기려 했을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두고 간 서류가 있어서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민준이 서류를 찾는 동안 서진은 커피를 내렸어요. 두 잔을 소파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잠깐 앉다가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 향이 천천히 퍼졌어요. 피아노 닦으셨네요.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피아노 쪽을 보지 않고 커피잔을 내려다보면서 그냥 먼지가 쌓여서요. 오래 안 치셨죠? 오래됐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내가 왜 그냥 갔는지 가끔 생각해요. 민준이 불쑥 말했어요. 서진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22년 전 그날 말이에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자책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혼자 삼켜온 말이 조용히 새어나온 것 같았죠.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2년 전 그날 서진이 민준에게 했던 말이 지금 이 순간 입속에서 걸리고 있었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민준은 몰랐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요? 겨우 그 한마디가 나왔어요. 그냥요. 가끔. 민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거실 안에 서로의 숨소리만 낮게 흘렀어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 가볼게요.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민준이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피아노 한번 쳐보세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래됐다고 못 치는 건 아니니까. 그 말을 남기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현관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어요. 오래됐다고 못 치는 건 아니니까. 그것이 피아노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 쿠션 뒤에서 악보집을 꺼냈어요. 안쪽 면을 다시 펼쳤습니다. 당신이 치는 소리가 듣고 싶다. 22년 전에 그 글씨. 그 글씨를 쓴 사람이 방금 이 집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은 악보집을 들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건반이 드러났어요.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건반은 온전했습니다. 검지 하나로 도음을 눌렀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조금 탁했지만 소리는 났어요.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귀 안쪽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가슴 어딘가에서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우였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생겼어. 늦어.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건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짜 아래 한 줄을 더 썼어요. 저녁 약속? 늦는다고.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더 썼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면 모아야 한다. 서진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쓴 날이었습니다. 증거. 그 단어를 쓰는 순간 무언가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력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피아노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그날 밤 현우는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서진은 자는 척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22년 전부터 자신을 이렇게 대해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래도 오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해란의 꽃집 오후였습니다. 서진이 의자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해란아, 나 할 말 있어. 해란이 손을 멈췄습니다. 민준 씨가 22년 전에 나한테 고백했어. 같이 가자고. 어디든 상관없다고. 해란이 천천히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라 가깝게 지냈던 것뿐이라고. 그게 사실이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아니야.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해란이 숨을 길게 들이쉬었어요. 그럼 왜? 아버지 빚 알잖아. 해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던 것. 그 빚을 현우 아버지가 갚아줬던 것.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도. 현우 아버지가 아버지 찾아온 날 나도 옆에 있었어. 아버지가 나를 봤어. 아무 말도 못하고.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그 눈빛 하나로 다 알았어. 민준 씨한테 거짓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뭔가 하려고 했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꿈이 있었고 갈 곳이 있었고 나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됐으니까. 꽃집 안에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개꽃 한 다발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그래서 거짓말했어. 제일 확실한 말로. 해란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그때 정말 힘들어했어. 알아. 근데 한 번도 너 원망 안 했어. 한 번은 내가 물어봤거든. 그 일 있고 한참 뒤에. 뭐라고 했어? 그 사람 원망스럽지 않냐고 했더니 아니라고만 했어. 그게 다였어. 아니. 그 한 글자가 서진의 가슴 안에서 오래 울렸어요. 그날 저녁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출장 생겼어. 1박. 서진은 문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날짜, 출장, 1박. 짧게 적었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혼자인 저녁이었어요. 민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 씨, 해란 씨한테 들었어요. 오늘 현우 없죠? 서진은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네. 잠시 뒤. 잠깐 들러도 될까요?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어서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 가꾸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그래도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를 알아버린 사람의 눈빛. 네. 오세요. 민준이 온 것은 저녁 8시였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혜란 씨한테 들었어요. 민준이 먼저 말했어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빚 얘기, 혼전계약 얘기.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서진 씨가 한 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왜 미안해요? 거짓말했으니까요. 민준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어요. 나는 그 말이 거짓말이길 바랐어요. 22년 동안 서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깔리고 있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서진이 먼저 일어섰어요.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쳤습니다. 서툴렀어요. 군데군데 틀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악보집에 있는 곡이었습니다. 22년 전 이 악보집을 받았을 때 단 한 번도 치지 못했던 곡이었어요. 민준이 피아노 옆에 와서 섰습니다. 가까웠어요. 숨결이 느껴질 만큼. 서진은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민준의 손이 피아노 위에 가볍게 얹혔습니다. 건반이 서진의 손 바로 옆에. 닿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가락이 한 음에서 멈췄어요.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멈추기 어렵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진 씨.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안에 22년이 있었어요. 기다린 것도, 포기한 것도, 그래도 남아있는 것도. 그림자가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숨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말로 남길 필요가 없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밤의 온기는 오래 남았어요. 새벽이었습니다. 민준이 떠난 뒤 서진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피아노 뚜껑이 아직 열려 있었어요. 서진은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생각했습니다. 후회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후회가 없다는 것이. 22년 동안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 없었어요. 집도, 통장도, 이름도. 그런데 오늘 밤만큼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서진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오늘 날짜 아래 한 줄을 적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봐야겠다. 그게 전부였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 문장을 쓰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이상한 느낌은 먼저 눈에서 왔습니다. 마트 계산대였어요. 옆줄에 서 있던 아파트 부녀의 임원 이 씨가 서진을 보더니 시선을 슬쩍 피했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원래 먼저 아는 척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 날은 엘리베이터 안에서였습니다. 같은 동 위층 사는 박 씨가 타더니 핸드폰만 내려다보았어요. 내릴 때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자꾸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등줄기가 조용히 서늘해졌어요. 혜란이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전화였어요. 서진아. 응? 너 소문 돌고 있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랑 그런 사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해? 처음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돌고 있어. 현우 씨 지인이라는 말도 있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 하늘은 맑았어요. 많이 퍼졌어? 좀 됐어. 조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소문. 자신이 먼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 현우가 퍼뜨린 것일까요? 확인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유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서진이 낳은 딸. 이제 26. 아버지 회사 계열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엄마, 나 잠깐 들를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유나가 집에 온 것은 2달 만이었어요.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들어와.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엄마, 이거 사실이야? 무슨 얘기? 민준 아저씨랑 아빠한테서 들었어. 서진은 유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이 서진의 것과 닮아 있었어요. 눈매가 길고 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눈 안에 있는 것은 서진이 본 적 없는 차가움이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는데? 엄마가 아빠 몰래 만나고 있다고. 서진이 입술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게 아빠 말이야?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많이 힘들어해, 요즘. 서진은 말이 없었어요.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보기엔 아빠가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결혼 전부터 계약서를 먼저 준비한 사람. 22년 동안 서진을 손님 앞에서 서진 씨라고 부른 사람.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 보였던 건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열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나야. 응?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유나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엄마가 먼저 변한 것 같아서. 아빠 말 들어보면 그 말이 정확히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먼저 변한 것 같아서. 22년 동안 이 집을 지킨 것도 자신이고 22년 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도 자신이고 선택권 없이 살아온 것도 자신인데. 엄마, 그냥 아빠한테 사과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유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 편이야, 솔직히. 그리고 돌아섰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었어요. 발밑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이었어요. 그 딸이 오늘 아버지 편이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일찍 귀가했어요. 서진이 부엌에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아. 이름으로 불렀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서진이 거실로 나왔어요. 현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말했어요. 소문 들었지? 네. 그거 내가 낸 거야.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내가 먼저 피해자가 돼야 유리하니까. 태어냈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옆구리 옆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 지분 넘기면 이혼해 줄게. 깨끗하게. 위자료도 좀 얹어줄게. 잠시 뒤 덧붙였어요. 안 그러면 소문 계속 돌겠지. 그리고 유나도 알다시피 내 편이고. 서진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현우는 웃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진의 몸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문제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어요.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걸 모르고 있어요. 현우의 표정이 조금 굳었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달라질 거예요. 무슨 소리야? 들었잖아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해요. 침실 문을 닫았어요. 문 안쪽에서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딸이 아버지 편이었어요. 소문은 이미 퍼졌습니다. 혼전 계약서가 있었어요. 민준의 사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조여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열었어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짜 아래 적었어요. 현우가 직접 말했다. 소문, 본인이 냈다고. 유나 아버지 편. 민준 지분 협박. 그리고 마지막 줄. 내일 변호사 찾아간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피해자처럼 보일 때 진짜 피해자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서진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씻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꺼냈어요. 핸드폰으로 찍어 저장해둔 사진들을 출력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셔츠 립스틱 자국, 날짜별 귀가 시간 기록, 문자 미리 보기 캡처. 2달치였어요.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법무법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문을 열면 무언가가 정말 시작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발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었어요. 변호사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어요. 2개월치 증거가 있으시네요. 네. 혼전 계약서가 있으시긴 한데 이 정도 외도 증거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건보다 외도 증거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가만히 내쉬었어요. 22년 동안 무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혼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봉투를 채워왔습니다. 진행하시겠어요? 네.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진 씨, 현우한테 연락 받았어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 민준이 먼저 와 있었어요. 서진이 앉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현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업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요? 지분을 넘기면 서진 씨 이혼 합의를 좋은 조건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진의 손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소문, 현우가 낸 거라고 직접 말했어요. 직접요? 네. 자기가 낸 거 맞다고. 서진의 입술이 가볍게 닫혔습니다. 알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확인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준이 잠깐 망설였어요. 서진 씨를 좋아하는 거 2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나를요.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2년 전부터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서둘렀다고 했어요. 서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처음부터였어요.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 먼저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 혼전 계약서도 아버지의 빚도
전부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서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지분은 넘기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 그 조건으로는 안 해요. 서진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조여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민준 씨 사업이잖아요. 알아요. 20년 넘게 일군 거잖아요. 알아요. 민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유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한 단어뿐이었어요. 잠시 뒤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아빠 회사 동료한테 들었어. 소문 아빠가 낸 거 알고 있었어? 서진은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나 몰랐어. 진짜 몰랐어. 또 한참 뒤, 엄마, 나 미안해. 서진은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이 맑았어요. 미안해. 딸이 그 말을 보내왔습니다. 서진의 눈이 잠깐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온기가 눈 안쪽에서 잠깐 머물다 가라앉았어요. 딸과 나눠야 할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유나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알아. 괜찮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두 마디였지만 이 두 마디를 보내는데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아노가 보였어요.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며칠 전 그 밤 이후로 닫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분을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유나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고 증거가 있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싸움이었는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현우가 무슨 카드를 꺼낼지 몰랐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한 번 사용한 카드를 다시 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진은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얹었어요.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얹었어요. 22년 전 이 손이 건반 위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어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현우가 서재에서 나왔어요. 서진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진아, 얘기 좀 해. 서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냥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우가 소파에 앉았어요. 서진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변호사 만난 거 알아?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쪽 법무법인 아는 사람이 있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솔직하게 얘기하자. 내가 증거 모은 거 알아. 근데 혼전계약서가 있어. 외도 증거 있어도 법적으로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 현우가 팔짱을 끼웠어요. 그냥 조용히 합의하자. 내가 조건 맞춰줄게. 작은 집 하나 얻어줄게. 생활비도 일정 기간 줄게. 근데 민준이 끌어들이면 안 돼. 알겠어? 서진은 커피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준 씨가 지분 협박에 응하지 않으면요. 그럼 조건이 달라지지. 어떻게 해요? 소문이 더 퍼지겠지. 그리고 유나한테도 더 얘기하게 되겠지. 민준이랑 내가 그날 밤 뭘 했는지. 서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현우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 왔다는 것을. 당신이 직접 봤어요? 볼 필요도 없지. 경비실 CCTV가 있는데. 서진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2년 전 민준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
먼저 가져간 사람, 혼전 계약서를 준비한 사람, 소문을 퍼뜨린 사람, 그리고 지금 딸을 협박 카드로 쓰는 사람. 알겠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현우의 표정에 안도가 스쳤어요. 현명한 거야. 대신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조건이 있어요. 그날 오후 서진은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CCTV 문제는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경비실 CCTV는 공용 공간 녹화입니다. 단지 출입 기록이고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방문 사실 뿐이에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면 의뢰인이 모은 외도 증거는 훨씬 구체적이에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혼전 계약서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어요? 완전히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도가 입증되면 계약서 조건보다 훨씬 유리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게 입증되면 명예훼손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행해 주세요.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진 씨, 현우한테 연락했어요. 지분 문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서진 씨 이혼합의 조건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서진은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제 변호사랑 현우 쪽이랑 따로 협상했어요. 지분 대신 다른 조건으로 교환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진의 눈이 잠깐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내놓았어요. 소리 없이 무엇을 내놓았는지 말하지 않으면서. 왜 그랬어요? 민준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냥요. 그냥. 이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 앞에서 가장 짧은 말을 썼어요.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은 떨렸습니다. 유나가 찾아온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어요. 이번엔 눈을 마주쳤습니다. 들어와. 유나가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진도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엄마. 응. 아빠가 소문낸 거 나 알고 보니까 더 있었어. 엄마 지인들한테 직접 전화한 것도 있었어. 서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 그거 듣고 너무 창피했어. 아빠한테. 유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 나 왜 그랬어? 엄마한테. 사과해라고.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유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2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 사실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 같아. 아빠가 편하고 아빠가 돈이 있으니까. 서진이 유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알아. 미안해, 엄마.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서진에게 그런 사람이 딸이어야 했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유나가 돌아간 뒤 서진은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서진은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 앉았어요. 건반 위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쳤어요. 서툴렀습니다. 틀렸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래 쳤어요. 누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됐습니다. 그냥 쳤어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사하는 날은 맑았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22년을 살았는데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옷 몇 벌, 그릇 조금, 책 몇 권, 그리고 악보집 하나. 피아노는 새로 샀어요.
인터넷으로 찾은 중고 업라이트. 작고 낡았지만 조율은 되어 있었습니다. 새 집은 성산동 골목 안 2층이었어요. 방 하나, 거실 하나, 작은 부엌. 창이 넓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서진은 짐을 풀면서 자꾸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걷고 있었어요. 느린 걸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 웃음이었어요. 이혼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이사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외도 증거와 명예훼손건이 병합되면서 상대방이 계약서 조건을 고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파트 매각 후 분할금의 위자료를 포함해서 최종 합의했습니다. 서진은 서류에 사인했어요. 22년 전 혼전계약서에 사인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합의 당일 한 번도 서진의 눈을 보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집 거실에 피아노를 놓았습니다. 창가 쪽이었어요. 햇살이 건반 위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채웠어요. 현우가 싫어해서 사오지 못했던 단무지도, 현우가 냄새 난다던 청국장도, 창가에 작은 로즈마리 화분을 놓았습니다. 향이 은은했어요. 강하지 않고 조용히 퍼지는 향. 혜란이 들렀을 때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서진이 집 같다. 어떻게 알아? 그냥 알지. 내 냄새가 나.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서진이 집 같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어요. 유나와의 관계는 천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짧은 문자였어요. 밥 먹었냐는 문자, 날씨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새 집 어때? 좋아. 언제 가도 돼? 서진이 잠깐 멈췄어요. 언제든. 다음 주에 갈게. 밥 사줘. 짧은 통화였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언제든. 다음 주에 갈게. 그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작은 걸음이었지만 서진에게는 충분했어요. 초인종이 울린 것은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서진이 피아노를 치다가 멈췄어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서진은 잠깐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어요. 늦지 않게 왔어요. 서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더 열었어요.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다가 피아노 앞에서 멈췄어요.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건반 위에 악보집이 펼쳐져 있었어요. 안쪽 면에 연필로 쓴 글씨. 당신이 치는 소리가 듣고 싶다. 민준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치고 있었어요? 네. 들어도 돼요? 서진이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반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쳤습니다. 악보집에 있는 곡이었어요. 22년 전 이 악보집을 선물 받았을 때 단 한 번도 치지 못했던 곡. 서툴렀습니다. 군데군데 틀렸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창가 옆 낮은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서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쳤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성산동 골목 위로 늦은 오후빛이 내려앉았어요. 로즈마리 향이 방 안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렀어요. 말보다 긴 소리였습니다. 한 곡이 끝났어요. 서진이 건반 위에 손을 그대로 얹은 채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내놓은 게 뭔지 아직 안 말해줬잖아요.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해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민준 씨, 서진 씨가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서진이 돌아보았어요.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22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냥이라고 했어요. 민준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냥이 아닌 거 알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지나갔어요. 서진이 다시 건반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한 음씩. 그 음들이 골목으로 새어나갔어요. 골목을 지나던 누군가가 잠깐 걸음을 멈추었는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22년 만에 처음으로 건반 위 그녀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오늘은